로그 함수 y는 로그 a의 x.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요 a 값을 적당하게 바꿔가면서 관찰해 보면 된다는 거죠. 이미 로그라는 것을 정의할 때 a 값과 x 값에 따라서 이 값이 실수 값으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또는 여러 개 나올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왜 따졌냐면 함수의 정의에 의하면 x값 하나에 정역의 원소 하나에 공역의 원소 하나가 반드시 대응되어야 되는데 안 나오거나 너무나 여러 개 대응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밑의 조건과 진수의 조건을 분명히 구분하고 왔습니다. 그 기준점이 되는 거는 a가 1이 아니고 a는 0보다 커야 한다라는 게 조건이었으니 1을 기점으로 a가 1보다 큰 것과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요 예시로 일단 접근하면 되겠네요. 그럼 a가 1보다 큰 예시부터 시작해보면 a에다 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y는 로그 2의 x가 되는데 이때부터는 그래프를 그리는 오리지널 방법대로 관찰할 수도 있고 과거에 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섞어서 조금 더 응용을 해서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둘 다 하긴 해야겠죠. 한번 과거에 있던 내용부터 한번 섞어서 진행해 보면 이거예요. 배경은 fx, y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주어진 똑같은 식에다가 순서상을 자리를 바꿔서 대입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이 의미하는 바는 이 원래 그래프 f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y는 x에 대하여 대칭된 그래프이다 또는 역 함수와 관련돼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이게 과거 내용이라는 거죠. 과거 내용. 똑같은 여기서 했던 생각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주면 순서 바꿔서 적어주고 좌표의 순서상을 바꿔서 적어주고 칙 y는에 대해서 칙을 정리하기 위해서 밑을 2로 잡아주면 정의에 의해서 우변이 깔끔하게 y로 나오고 좌변은 2x로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y는 로그 2x라는 그래프는 y는 2의 x 거듭제곱이라는 2의 x승, 즉 지수함수 그래프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돼서 만들어진 그림이구나. 러프하게 그림을 그리면 이 녀석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된 그래프이구나. 이렇게 아주 순식간에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과거 내용을 이용하면. 근데 여기서 끝나지 말고 오리지널 방법을 이용해서 이 x에다 몇몇 값을 대입해서 실제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1부터 한번 대입해 보자는 거죠. 1. 그럼 로그 2의 1은 0이죠. 1,0. 실제로 그러한가? y는 2x 지수함수에서 반드시 지나는 점 중에 하나가 0,1이었죠. y는 x에 대해 대칭되면 1,x. 정확하게 지금 1,0 정확하게 지금 딱 맞아떨어지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로그 2에 2니까 1 나오죠. 이거 y는 x에 대칭되면 1,2가 될 텐데 1 넣으면 2 나오죠. 자, 지금 딱딱 들어맞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로그 2에 4니까 거듭해서 4 나오는 수 2. 4,2. 그러니 그래프의 정의대로 점을 찍어봐도 정확하게 그래프 개형이 딱 떨어진다는 확인이 되고 x에다 2분의 1 같은 거 한번 대입해보면 2를 몇 번 거듭제곱해야 2분의 1 나옵니까? 마이너스 1 거듭제곱. 2분의 1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 4분의 1은 마이너스 2 거듭제곱. 반의 반. 2분의 1의 반. 4분의 1. 마이너스 2 거듭제곱. 그러니 로그 2의 x 기본형 그래프 중에 기본형, 로그 함수의 기본형 그래프 중인 첫 번째 예시를 충분히 그려낼 수 있다. 지수 함수에서 여기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했었는데 이것이 y는 x에 대해 대칭돼서 날아왔으니까 여기서도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질 텐데 여기서도 y축에 오히려 한없이 가까워지겠네요. 왜냐하면 대칭돼서 날아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y축이 점근선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되는 x값은 커지면 커질수록 계산되는 y값은 계속 커지기만 하기 때문에 뭐 음수 쪽으로도 쭉 y값들이 다 만들어지고 양수 쪽으로도 쫙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되겠네요. 또한 진수 조건에서 x가 0보다 크다고 했는데 이것이 곧 뭐가 되는 거냐면 정의역이 되겠네요. 따라서 주어진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양수의 실수, 치역, 실수 전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프로 입장으로 갖고 가려고 해도 가로로 이렇게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y값을 만들어내는 x값이 존재한다. y값을 만들어내는 x값이 존재한다. 즉 어디에서 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x값이 존재하므로 어떤 y값들도 다 만들어낸다. 실수 전체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로그 기본. y는 a값에 좀 변형을 줘보면 3의 x, y는 로그 4의 x. 근데 관찰하는 과정이 지수 때와 완벽하게 똑같다는 거죠. 3의 x, 4의 x 이런 것들을 변형을 줘서 관찰했던 것처럼 a 값을 적당하게 변형을 줘서 원래 기본을 잡고 있던 로그 2의 x 그래프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겠다를 추론해 보자는 거죠. 추론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y는 x에 대한 대칭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미 2x도 대칭해서 그렸고 3x도 대칭해서 로그 3x로 그렸고 4x도 로그 4x를 그려낼 수 있을 테니 이미 2x와 3x와 4x 관계를 이미 공부를 하고 왔다는 거죠.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축에 더 가깝게 그려진다는 게 결론이잖아요.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축에 더 가깝게 그려집니다. 한번 해보면 0,1은 무조건 지나했었죠. 근데 이때 총
세 종류가 나왔죠. 세 종류. 4의 x, 3의 x, 2의 x. 안쪽으로는 더 파고들고 덜 파고들고 가장 덜 파고들고. 이게 2의 x가 되는 거고 3의 x가 되는 거고 4의 x가 되는 거고. 이것이 그대로 y는 x에 대하여 대칭돼서 그래프가 그려질 테니 1,0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대칭돼서 더 날아갔기 때문에 4의 x가 대칭돼서 날아갔기 때문에 이쪽이 안으로 파고들고 로그 4의 x가 되겠네요. 얘가. 얘는 이제 기본형이었던 y는 로그 2의 x가 될 것이고 안쪽도 가장 파고들고 그러면 가장 덜 파고든 놈이 로그 2x이고 중간께 로그 3x고 가장 파고든 축에 가까운 게 y는 로그 4x. 왜냐하면 4x가 가장 축에 가깝게 붙어 있으니 대칭해서 날아갈지라도 축에 y축에 더 가깝게 붙어 있는 건 로그 4x 역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진짜로 그러한지 점 몇 개만 대입해 보면 정수를 대입해야 값을 비교하기 편할 테니까 한번 4 같은 값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로그 4의 4는 1이죠. 로그 2의 4는 2죠. 그러니까 실제로 더 축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찍힌다는 거 직접 두 눈으로 확인도 가능하다. 결론, 이번에도 똑같이 항상 절대가 붙여서 이야기했죠. 직선이나 이차함수 할 때는 로그에서 밑이 크면 클수록 축에 더 가깝게 그려진다. 됐죠? 그럼 남은 건 y는 로그 2분의 1 x와 같은 a 값이 0과 1 사이에 있는 그래프를 의미할 텐데 그래프의 정의대로 2 넣고 2분의 1 넣고 1 넣고 등등의 값을 그래프에다가 직접 찍어가지고 뭔가 연구를 해도 되지만 로그의 성질들을 좀 이용해보자는 거죠. 계산 성질들. 로그 전 시간에 하고 왔기 때문에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과 같고 밑에 있는 거듭 제곱은 분모로 빠지겠죠. 하지만 마이너스 1분의 1밖에 안 될 테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의 x와 같을 것이다. 그럼 전체 함수 값의 부호가 반대가 달린 거니까 원래 그래프 개형과 비교해서는 부호가 반대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궁금하면 진짜 이 값에다가 진짜 이 식에다가 x에다가 적당한 값을 대입해 보면 되는데 1은 바로 해결이 되죠. 어떤 값을이라도 거듭 제곱 0 하게 되면 1 나오니까 1,0을 지나는 건 확실하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2를 한번 대입해 보면 2분의 1에 역수 취해줘야 2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1승. 4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이 역수 취해준 다음에 제곱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승. 2분의 1은 1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대로 1. 4분의 1은 2분의 1을 제곱하면 되니까 반의 반 2. 그러니까 이미 5개만 오리지널대로 그래프의 정의대로 점 찍은다 할지라도 그래프 개형을 추론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로그의 성질을 이용한 다음에 대칭 이용하면 그래프 개형도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하다. 그럼 요걸 보고 이게 원래 게임은 y의 마이너스 부호가 달렸던 그러니 원래 식이 로그 2의 x일 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게 되면 그래프 개형이 x축에 대해 대칭된다라고 했던 그 옛날 내용이니까 마이너스 y에 대가만 마이너스 y 집어넣지 말고 x에다가도 마이너스 x를 대입해보자.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y축에 대하여 대칭돼서 그래프가 그려진다. 여기는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마이너스 x가 음수가 되면 안 되므로 요게 양수가 돼야 됩니다. 따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정역이 순수 x 값은 음수여야 계산된 마이너스 곱해져갖고 양수값이 대입되는 거니까 그 값이 존재할 수 있겠죠. y축보다 왼쪽에 x가 0보다 작은 영역에서만 그래프가 표현될 수밖에 없고 그 값은 부호가 반대일 때의 함수값은 그대로 똑같이 찍히게 된다. 실제로 한번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딱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는 거 확인되고 직접 찍어서 해도 되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대칭성 이용해도 가능하죠. 요거가 의미했던 건 원래 식이 이거일 때 이 그래프 개형은 무엇이었느냐가 될 것이고 요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원래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와 똑같. 그럼 마지막 남은 거 하나밖에 없죠 이제. 어떤 겁니까? 둘 다 마이너스 달아주는 거죠. 둘 다 마이너스를 달게 되면 마이너스 y 로그 2의 마이너스 x인데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요거는 결과를 알고 있다면 원점 대칭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x축에 대하여 대칭하고 y축에 대하여 대칭하고 또는 반대로 해도 되고요. 어쨌든 결론은 이걸 한 번 더 뒤집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겠네. 좌표 평면을 180도 딱 이쁘게 딱 돌려주면 원래 그래프랑 겹치는 거 완벽하게 되니까 원점 대칭이란 것도 완벽하게 확인이 되죠. 아니면 직접 값을 좀 대입해서 점을 찍어봐도 되고요. 여기까지가 로그 함수 그래프의 기본형이 됩니다. 기본형이 끝났으니 평행 이동을 좀 시켜보죠. y는 로그 a x-p q. 근데 사실 q는 역시나 이제 y-q였는데 q를 우변으로 이항해서 이렇게 이쁘게 적었을 뿐이죠. y는 대해서 이쁘게 정리했을 뿐. 읽을 때부터 y는 로그 a의 x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읽게 되는 거니까 로그 a의 x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면 이 그래프는 그냥 바로 나오는 것이다. 예시를 한번 해봅시다. y는 로그 16 8x 더하기 2 이런 예시를 해봅시다. 식을 적당하게 고쳐서 x축 방향은 얼마인지 y축 방향은 얼마인지 기본형은 누군지 알아내는 게 좋겠죠. 8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로그 16 8x 플러스 4분의 1
전개하면 8x, 전개하면 2. 딱 맞죠? 곱은 로그에서 합으로 바꿨죠. 로그 8 더하기 로그 16 x 더하기 4분의 1. 얘는 2의 4승이고 얘는 2의 3승이니까 이 자체 값이 4분의 3이 됐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 꼴로 변형이 완성이 됐습니다. 기본형은 로그 16x가 기본형이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분의 1만큼 y축 방향으로 4분의 3만큼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t를 내주고 0 넣었을 때 양수 쪽으로 지날지 음수 쪽으로 지날지 체크해야 되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2의 4승, 2의 1승, 4분의 1이죠. 그럼 그래프 기형은 무조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y축 방향으로 4분의 3만큼 지나간 것도 t를 좀 내주고 싶으면 원래 그래프에서는 1,0을 반드시 지날 텐데 이 평행 이동을 진행하고 나면 4분의 3, 4분의 3이 되는 거 확인이 되죠. 분명히 마이너스 4분의 1만큼 y축 방향으로 4분의 3. 그럼 얘는 x좌표와 y좌표가 같으니까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 정확하게 그림대로라면 여기가 바로 4분의 3이 되는 지점이고 이게 평행 이동하기 전에는 1,0에 해당되는 녀석일 것이다.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3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만들어지는 원래는 여기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이게 평행 이동, 평행 이동 됐죠? 평행 이동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정역과 치역을 완벽하게 알아냈기 때문에 로그 방정식이라든가 로그 부등식 등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밑이 같은 예시 이런 예시를 해봅시다. 당연히 밑에 조건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a는 1이 아니고 양수 1대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진수끼리만 같으면 얼마든지 이 로그 방정식은 해결이 될 것이다. 얘네들끼리 같아지면 당연히 로그 a의 4, 로그 a의 4 당연히 같아질 수밖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충분히 스스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좀 변형을 줘보자는 거죠. 한 번에 로그 a의 fx, 로그 b의 gx 이렇게 한번 처리해보죠. 밑이 다르다면 과연 언제 같아지겠느냐? 로그 방정식 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방금 전에 밑이 같았기 때문에 진수끼리 같으면 끝난다 라고 했던 것처럼 얘도 그러면 밑을 좀 같게 만들어주면 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밑이 같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한번 좀 바꿔볼까요? 로그 a의 b, 로그 a의 오호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럼 밑이 이제 다 같아졌죠. 밑변환 공식을 통해서. 근데 얘는 상수입니다. 이 값은 상수입니다. a도 상수, b도 상수. 밑이 다를 뿐.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적을 수 있나요? 로그 a의 gx의 로그 a의 2분의 1 이렇게 적을 수 있네요. 따라서 fx와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기만 하면 되겠네요. 물론 양변에 로그 a의 b승을 해서 이쪽을 거듭적으로 해도 괜찮겠고요. 값은 더럽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다. 키워드는 밑이 같아야 하나라도 같아야 나머지 값끼리 비교한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또 하나 해봅시다. 이번엔 밑이 식이고 진수가 같다. 그러니까 a가 1이거나 아주 특수한 케이스는 애초에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요. 특수한 케이스는 이쁘게 답이 나올 테니까 마찬가지로 밑이 같으면 되겠다. 이렇게 그럼 끝나버린다. 그럼 마지막 남은 건 로그 a의 식. 당연히 여기가 x가 가장 기본형일 테고 fx 뭔 식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로그 a의 식. 이러한 꼴이 반복돼서 식을 구성하고 있을 때 예시로 한번 해봅시다. 로그 2의 x의 제곱 6 로그 a의 x 마이너스 8은 0. 그러면 2조 2 로그 2의 x 이 꼴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지수 방정식 풀어갔을 때 했던 그 생각과 동일하다는 거죠.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하면 이때는 t에 대한 범위를 고려는 해주되 이미 실수 전체가 치역으로 선택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건 없죠. 그대로 치환되면 t제곱 6t 마이너스 8 인수분해해서 푸는 건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 키워드는 치환하고 나면 2차식밖에 등장 안 하기 때문에 중학교 학생들은 일단 중학교 내용을 철두철미하게 진행하고 고1 올라와서도 2차식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철두철미하게 연구를 한 다음에 올라와 줘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하면 지수 방정식까지 끝나죠. 여기서 식만 이런 걸로 바꿔주면 전부 다 무슨 게임이 되냐면 부등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전부 다. 이 전체 문제가 다. 됐죠? 문제 열심히 풀어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문제 풀이보다는 팁에 가까운데 예를 들어서 4 더하기 로그 2의 x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식이 구성되어 있다. 이랬을 때 가만히 놔둬도 되지만 상수끼리 처리될 때도 있겠지만 종종 어떨 때는 이 4를 적당하게 변형해서 한 번에 묶어서 적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4 같은 경우에는 로그 2의 16과 같은 값이죠. 더하기 그대로 연결될 테니까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한 번에 적을 수 있다? 로그 2의 16x 이렇게도 적을 수 있다. 그러니까 K로 가는 게 더 편할 때도 있고 반대로 합쳐서 적어줄 때가 또 문제 풀 때 용이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개념이라기보다는 로고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했던 모든 방법들을 능숙능란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편한 대로 사용해 먹자. 문제를 풀어 나갈 때 용이할 때가 많다. 이 정도까지는 기억해 주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가 로그 함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념은 진짜로 여기까지만 개념이죠. 이후부터 문제 유형을 개념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개념은 여기까지 끝나는 거고 이제 이걸 토대로 열심히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에다가 적용해보고 응용해보고 생각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양하게 접근해보자. 이제 로그 함수까지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 아까 로그 함수의 정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역함수 관계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스케치를 해보면 이런 상황에서의 문제 연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를 준 다음에 물론 이 지수함수의 x축 대칭 함수라든가 로그 함수의 y축 대칭 함수랑도 뭐 섞기도 썼고요. 어찌됐든 지수함수 일부분과 로그 함수 일부분이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고 또한 또 다른 직선과 만나서 생기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문제에 서술돼 있지 않더라도 이런 만나는 교점과 이 만나는 교점 사이에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만약 이 A라는 점의 좌표가 A, B였다면 대칭성에 의해서 직선이랑 만났고 이 특별히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만약 마이너스 1, 2였다면 만약 역함수 의해서 B, A 또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됐기 때문에 b, a. 근데 이 두 점 사이의 길이가 2루트 2였다면 이 기울기를 이용한다면 x 증가량과 y 증가량이 현재 부호만 다를 뿐 같아야 되니까 2루트 2 1대 1대 루트 2 45도 여기 길이는 2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b점의 좌표와 a점의 좌표는 a에다가 빼기 2 해주면 b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섞여 있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섞어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내용들이 마음껏 섞여서 나오니까 이런 정도는 생각은 좀 갖고 있도록 하자. 근데 이거는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개념 아닙니다. 문제에서 자주 사용되는 예시들일 뿐이지. 그래서 문제는 따로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한번 도전을 해봐서 그 능력이 배양되는 것이지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푼다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푼다 사람 바보 만들기 십상입니다. 일단 오늘은 로그 함수는 여기까지.